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네, 간만에 이제 달러 관련해갖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30여일 앞둔 상황 내에서 달러에 대한 환율 점검을 들어가는 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에 따른 이제 달러와 차트에 대한 변화율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오늘 나왔네요,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바이든 당선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달러 약세폭 확대. 자,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달러화 가치가 약세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달러 약세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중 갈등의 완화 기대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미중 갈등 자체가 완화적인 측면 자체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측면적인 세 가지 중에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유이니까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추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추진 자체가 중요한 거는 지금 재정정책에 대한 추진을 진행하면 할수록 달러에 대한 약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내용은 이거는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 공약 중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증세 부분이다. 그러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절실한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에도 단기간에 증세가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증세 시점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 오히려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해 더 확대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지금 현 상황이죠. 현 상황. 5차 경기 부양책 규모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주당이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트럼프와 대비해서예요. 여러분들. 트럼프와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와 대비했습니다. 상대성을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상대성을. 지금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 측은 왜 공화당 측 대비해갖고 어떤 상황에 대한 재정 정책을 더 추진하고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측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지율과 이제 달러화의 외환이죠. 예, 달러화의 가치에 대한 앞으로 추세적인 전망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5차 부양책 규모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주당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도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금액이 크다. 자, 부양 정책을 시도하면 할수록 달러화 자체는 약세 자체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이제 공급에 대한 증가죠. 달러는 찍어내면 그만이에요. 예, 부양책을 한다는 거는 달러를 공급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셋째, 미국 대통령 관련 불확실성 완화이다.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 문제로 달러에 대한 강세보다는 약세화가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해갖고 내용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확진이 펼쳐져갖고 지지율 자체가 좀 더 벌어지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격차가 좀 줄어들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슈 없이는 좀 줄어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내에서 달러화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달러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이제 3월이죠. 3월 이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긴급하게 제로금리랑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현재.
아직까지도. 그죠?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돈을 왜 풀면 풀수록 달러가 약세가 진행이 되나요?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일전에 이거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차트를 한번 보고요. 2017년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차이가 명백하게 이어지죠. 그죠? 이제 시황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은 돈을 미국이 채권 매입 축소를 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뜻이냐? 아, 돈을 푸는 거를 줄인다. 푸는 걸 줄인다. 여기는 어디예요? 미국에서. 자, 이건 뭐예요? 유럽에서입니다. 유럽에서. 유럽에서 돈을 푸는 걸 줄인다. 자, 예전에 저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달러화에 대한 가치 이제 보유 금액의 58%는 유로존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통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에서 재정 정책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거를 줄여버리면 유로의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상황하고 자, 다 비교를 집어치우고 이 두 가지만 비교할게요. 미국 정책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을 풀인다는 거를 돈을 줄인다. 자, 돈을 늘린다죠. 늘린다. 그죠?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그럼 달러에 대한 약세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높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입히는 거죠. 민주당이 돈을 더 푸네. 예, 공화당보다. 5차 부양책에 대한 예시만 보더라도 아시겠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자체가 합의점을 못 찾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더 큰 금액에 대한 부양 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은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올라갈수록 달러에 대한 약세장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60분 봉상 채널 구조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과연 이 저항대 자체가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면은 이 구간대는 굉장한 저항대로 성립이 돼요.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95에 대한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를 뚫기는 힘들어요라고 평가를 계속적으로 드렸었어요. 어, 페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꺼내지 않았으니까 반등에 대한 조정 자리를 준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 뉴스를 체크한 거고.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 자체는요. 어쨌든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에 대한 약세장은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달러가 약세가 펼쳐진다는 거는 국채 시장이죠. 채권에 대한 가격 상승률과 더불어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그리고 안전자산인 골드 엔화 자체는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탄력을 붙이겠죠. 그죠? 자, 당분간 이 저항대를 굉장히 뚫기가 힘들 텐데 반대적인 의미로 골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가 다시 제 강세 자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저점에 대한 형태 자체가 보시면은 1850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채널 구간에 대한 이탈,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를 띄긴 힘들어요. 당분간 1850에 대한 이탈을 보기보다는 전일 고점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재차 상승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가 어쨌든 달러에 대한 추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지지율 상승이 이끌어지면은 골드 자체가 강세가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자리는 어디예요? 네, 이 상단이죠. 채널 상단. 지금 그려지는 이 상단에 대한 이탈 자리가 이루어지면은 매수세가 가파르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도모하려고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시장에 대한 영향 자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의문을 품는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에 대한 규모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조금 입혔었죠. 근데 미증시는 달라요. 미증시는. 바이든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증시는 좀 조정 분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난항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난항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당선됐을 때, 세율에 관한 법률이 논의됐을 때 하방장에 대한 염두를 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선 돈을 푸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닥칠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달러화만 주목을 한다면 달러에 대한 약세장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평가하시고, 반대 안전자산 성향인 골드 엔화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상승의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존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돼 있는 내용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당연히 수급 차트 관련해 갖고 지지 저항대 자리 한번 체크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